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김혜란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울 주제는 바로 특명, 화촉을 밝혀라입니다. 오늘은 화촉을 중심으로 초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어떻게 사용되고 발전되었는지 알아보고 전기가 흐르는 조건과 방법을 배운 후 화촉을 만들어 나만의 초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볼까요? 그럼 오늘 무엇을 배우고 체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에 나누어 진행돼요. 하나, 초와 관련된 전래동화를 감상해요. 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초를 사용했으며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알아보아요. 셋, 화촉을 만들고 전기회로로 불을 밝힌 뒤. 넷,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설문지를 작성하고 단체 촬영을 하면 오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우리나라에서 초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둘, 시대별로 발전된 초와 촛대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셋, 전지, 전구, 전선을 연결하여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을 말할 수 있어요. 넷, 전도성 점토를 이용해 나만의 화촉을 제작하고 전기회로로 불을 밝혀요. 자, 초와 관련된 전래동화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옛날 한 선비가 난생 처음으로 한양 구경을 가게 되었지. 날이 어두워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불빛으로 한양 가게를 하나 발견했지 뭐야.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지.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막대 끝에 불을 붙이니까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야. 신기한 마음에 초를 한 보따리 사서 산골 마을로 돌아왔고 집집마다 초를 나누어 주었어. 그런데 그만 한양 자랑만 잔뜩 하고 초에 대해 설명 안 해줬지 뭐야.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은 이게 어디 사용하는지 몰라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훈장님을 찾아간 거야. 그 훈장님도 난생 처음 초를 보았지만 체면 때문에 모른다고는 못하고 아는 체 했지 뭐야. 그건 국 끓여 먹는 거야 라고. 그 초는 바다에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인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심지가 입이고 기다란 몸의 밑은 똥구멍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것을 물에 푹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초를 넣고 끓여 먹고 있는데 때마침 마을에 온 선비가 깜짝 놀라 생선이 아니고 밤에 불을 켜는 초라고. 촛불을 켜서 보여주자 사람들이 촛불을 먹은 줄 알고 깜짝 놀라 시냇가에 씻으러 갔대. 전래동화 내용처럼 옛날 서민들은 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초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초가 과거에는 매우 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보고 나니 우리나라에서 초는 누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경주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대구와 울산 사이에 위치한 경주에는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등 신라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만나볼 장소는 월지라는 곳이에요. 월지는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안압지라고도 불리는데 신라 동궁 안에 있던 궁궐이에요. 이곳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만들었는데 지금의 영빈관 역할을 했던 곳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공 연못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합니다. 1975년 월지에서 금동 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위의 발견으로 우리나라에서 초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었죠. 겉모습으로 보아 초의 심지를 자르는 용도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자르는 날의 둘레 양쪽으로 반원형 테두리가 있어서 잘라진 초 심지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가위 표면에는
덩굴풀과 물고기 알무니가 금박으로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 기술은 통일신라의 대표적 금속 공예 기법이라서 이 가위가 8세기경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초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리움 미술관이 소장한 금동수정 장식 촛대예요. 수정으로 장식한 금속 촛대로 두 개가 한 쌍을 이루지요.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초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통일신라의 대표 기법으로 만든 초가위와 촛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초 역시 통일신라 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의 초는 주로 귀족층의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거나 궁궐이나 왕실에서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초는 궁중에서도 매우 귀해 초 대신 횃불을 사용하게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 있을 정도죠. 초가 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하기 힘든 재료입니다. 지금의 양초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로 밀랍으로 초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밀랍은 꿀벌집에서 꿀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끓이고 압력을 가해 만든 것으로 양봉 기술이 널리 퍼지기 전에는 주로 야생에서 채집하였기 때문에 초는 만들기 어렵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조명보다는 주로 제사나 행사가 있을 때 사용했답니다. 사진처럼 벌이 잔뜩 붙어있는 벌집을 야생에서 채집해 사용했다니 구하기 어려웠겠죠. 두 번째 이유는 까다로운 제작 방법이에요. 밀랍은 자연에서 채집한 벌집을 부수고 끓여 만들어요. 밀랍 1kg을 만들려면 벌집 6kg이 필요하다니 원하는 만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이렇게 고려시대의 초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와 까다로운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사용하기는 힘든 조명기구였어요. 하지만 조선시대부터는 변화의 바람이 불지요. 산업경제가 발달되면서 조선시대 중기부터 각종 초가 개발되었고 후기에는 초의 사용이 서민층까지 확대되었어요. 초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할 정도여서 세종은 초의 사용을 금하고 기름 등잔을 대신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였죠. 밀랍의 과한 사용으로 생물의 씨가 없어질까봐 엄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의 주 재료인 밀랍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한 여러 가지 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소 기름으로 만든 우지초, 돼지 기름으로 만든 돈지초가 생산되기도 했으나 질이 좋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진 않았어요. 밀초는 밀랍으로 만든 것으로 문자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용초는 밀랍으로 만든 초에 용을 조각한 것으로 너무 귀하고 고급스러워서 주로 궁중이나 사찰에서 사용했지요. 마지막으로 화초는 밀랍으로 만든 초에 모란을 장식한 것으로 서민들이 특별한 날 사용했습니다. 화초는 모란을 조각해 꾸민 밀랍초로 화촉이라고 불려요. 선조들은 크기가 큰 모란꽃을 보며 많은 복과 행운, 그리고 부를 쌓게 하는 존재라고 믿었어요. 화촉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결혼식에 사용됐는데 이날만큼은 서민도 관복을 착용한 것처럼 신분을 넘어 호화롭게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귀한 초를 관청에서 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화촉을 밝히다는 말 자체가 결혼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서양에서는 양초의 재료로 소에서 얻은 지방인 쇠기름을 사용하다가 18세기에 고래잡이 산업이 발달하자 고래 머리에 있는 기름인 경랍을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람은 그을음이 적고 냄새가 좋아 즐겨 사용되었는데 고래를 거의 멸종시킬 정도로 심각해지자 19세기 초부터는 쇠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해 사용하기 시작해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은 양초를 더 단단하게 했고 불빛도 밝았어요. 19세기 중반부터는 석유에서 파라핀을 중류한 재료를 사용했고 이때부터 양초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 이름 앞에 양을 붙이곤 했는데
선조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초라는 의미로 이 초의 이름을 양초라고 불렀답니다. 초의 재료와 모습이 변화하였듯이 초를 꽂아 사용한 촛대 모양도 다양해졌어요. 불교 중심의 나라인 고려시대에 사용한 청동 촛대는 불교 행사나 의식을 지낼 때 사용했어요. 기둥에 염주 모양이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특징이죠. 조선시대에는 촛불의 빛을 반사시키는 불후리가 생겼고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실용적인 모양으로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촛대는 누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네, 광산에서 광부들이 사용한 휴대용 촛대로 반을 접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주로 바위 틈이나 벽에 꽂아 사용했지요. 그렇다면 초를 안에 넣어 사용한 야외 조명기구도 있을까요? 네, 제등이 있습니다. 제등은 어두운 밤 야외에서 들고 다니며 불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든 야외 조명기구로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틀에 종이, 비단, 유리로 막아 사용했어요. 안에는 등잔이나 초를 넣어 사용했는데 등잔을 넣으면 등롱, 초를 넣으면 초롱이라 불렀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사용한 촛대는 사용하는 사람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3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함께 풀어볼까요? 1. 우리나라에서 초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2. 파라핀을 수입하기 이전에 사용한 밀랍초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3. 화촉을 밝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구에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지, 전선, 전구를 알맞게 연결하면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해서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기를 전류라고 부르는데 이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점토와 LED로 나만의 화촉을 만들고 전기회로로 불을 밝혀볼까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키트 구성은 집게 스냅, 전도성 클레이, 9V 건전지, LED, 양초판, 조각칼입니다. 큰 양초판을 말아서 원기둥 2개를 만들어 주세요.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말아주세요. 작은 양초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원기둥을 꾸며주세요. 조각칼을 이용하셔도 좋고 손으로 뜯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꼭꼭 눌러주세요. 전도성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원기둥 위에 각각 올려주세요. 전도성 클레이가 원기둥에 고정될 수 있도록 양초로 감싸주세요. 2 기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원기둥 위쪽에 LED의 긴 다리 플러스 극과 짧은 다리 마이너스 극을 각각 꽂아주세요. 9V 건전지에 집게 스냅을 끼워주세요. 전도성 클레이에 집게 스냅을 꽂아 불을 밝혀주세요. 불이 켜지지 않으면 반대로 꽂아주세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내가 만든 화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아요. 오늘은 특명, 화촉을 밝혀라를 주제로 초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어떻게 사용되고 발전되었는지 알아보고
나만의 화촉을 만들어 전기회로로 불을 밝혀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한국등잔박물관에 방문해서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유물을 찾아보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김혜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